자, 오늘은 물리원의 그 단원 2의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 파트를 할 건데요. 그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 그 파트의 챕터 1인데 거기에는 A하고 B가 나눠져 있어요. 정전기 유도는 B 파트고 전기장과 전기력 선 먼저 A 파트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A 파트를 가르칠 거고요. 가르치기보다는 저 혼자 복습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전기장과 전기력선 1번 전하와 대전. 일단 먼저 배우기에 앞서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전하가 뭘까요? 전하, 용어는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단어의 의미 자체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하가 뭘까요? 전하는 바로 그 정전기적, 아니 그냥 전기적인 현상을 다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는 게 전하예요. 바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가 막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냥 전기적인 현상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마찰을 해가지고 그 뭐 풍선을 머리에다가 비벼가지고 머리를 띄운다든가 이런 전기적인 현상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당연히 전하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그냥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전하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하는 이런 개념이고요. 대전은 뭐냐면은 대전도 상당히 중요한데 대전은 그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하가 이렇게 막 붙잖아요. 그러면은 전하가 움직여요. 이 전하가 움직이는 현상에 의해서 물체가 막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있잖아요. 이렇게 전하가 움직임에 따라서 물체의 전기적 그 성질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하가 일로 옮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대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현상을 겪은 물체는 뭐라고 할까요? 대전이 되는 물체. 그걸 바로 대전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하의 이동에 따라 물체가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찰 전기는 뭐냐면은 두 물체를 이렇게 마찰을 시켜서 전기를 내는 거예요. 정말 쉽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음, 일단 원인부터 봅시다. 원인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전하가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찰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를 얻은 물체 있잖아요. 전자를 얻은 물체는 전자를 얻었다는 거는 전자는 요거잖아요. 이 마이너스. 얘를 얻었으니까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얘를 얻음으로써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 물체가. 그리고 플러스 이런 경우는 없겠죠. 마이너스 전하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얘는 원래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 하나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플러스의 영향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전 그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이게 그 마찰 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전하량 보존 법칙은 뭐냐면은 아까 두 물체를 이렇게 마찰시킨다 했잖아요. 그 두 물체를 마찰시켜도 전하는 뭐 어디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튀어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항상 보존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플러스하고 아니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라지 Q하고 스몰 Q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 둘을 이렇게 접촉시켰다고 해요. 얘는 뭐 실질적인 숫자를 더해볼게요. 얘는 뭐 4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었고 얘는 2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접촉하면서 전하가 움직였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붙이면 뭘까요? 4 플러스 2겠죠. 붙였다가 다시 떼잖아요. 붙였을 때 전하량이 4 플러스 2고 다시 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존이 되는 게 보이죠? 계산하면은 3과 3 이렇게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안 보이네. 이렇듯이 전하량이 보존된다는 거는 어디서 막 전하가 튀어나오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게 없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하량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이 뭐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뒷장에는 이제 전기력을 배웁니다. 전기력은 뭐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전기력입니다. 전기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력과 청력인데 인력과 청력은 하도 많이 쓰이고 기본적인 상식이다 보니까 많이들 아시죠? 자, 그래도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인력은 뭘까요? 같은 전하를 띠는 것이 같은 전하가 아니고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것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인력은 그러면 말 그대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청력은 뭐냐면요. 같은 전하를 띠는 거 있잖아요. 같은 전하를 띠는 거 이렇게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하죠. 이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바로 청력입니다. 이거는 플러스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같은 전하를 띠니까 얘네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청력이고 인력과 청력을 이렇게 배우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또 법칙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쿨롱의 법칙이에요. 쿨롱의 법칙은 뭐냐면은 그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고 자, 쿨롱의 법칙은 만류 인력의 법칙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그 물체가 있어요. 근데 얘는 하나는 인력이 작용하고 케이스를 나눠야 되니까 하나는 청력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는 항상 물체 중심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를 R이라고 두고 힘의 작용하는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인력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힘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구하냐면요.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얘를 Q1, Q2라고 뒀을 때 여기 작용하는 힘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맞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그거를 쿨롱이 아마 만류인력의 법칙에서,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서 이거를, 이 식의 아이디어를 얻어왔을 거예요. 만류인력 뭐였죠? 이거 아니었나요?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만류인력의 법칙은 행성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봤어요, 뉴턴은. 거시적인 면에서 봤다면은 이 쿨롱이 만든 식은 되게 미시적인 거죠. 이렇게 행성뿐만 아니라 일단 얘네들도 어쨌든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지만 얘네들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만류인력의 법칙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청력도 뭐 같습니다. 청력도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R이 있고 힘의 방향은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공식으로 이 청력의 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쿨롱의 법칙 알아봤고요. 자, 세 번째, 전기장입니다. 전기장, 장이 뭘까요? 공간이란 뜻이 아닐까요? 뭐 장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장은 전하 주위에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전기장은 방향하고 세기가 있어요. 방향은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어떤 한 지점에서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입니다. 얘가 만약에 어떤 지점에서 여기로 힘을 받으면 힘의 방향이 여기라고 치면은 전기장의 방향도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된다면 전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세기는요. 세기는 여기서 공식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책에 어떻게 유도했는지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기는 이러한 공식을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외울 때가 많잖아요. 이것도 외우면 됩니다. 자, 여기 또 제가 하나 써놨는데, 점전화 주위 전기장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문제풀이의 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라지 Q가 있고 여기 스몰 Q가 있으면은 얘네 둘이 둘 다 플러스를 띄어서 청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썼던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F는 K 곱하기 R제곱 라지 Q 스몰 Q, 힘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아까 배웠던 이 전기장의 색이 구하는 공식, 그거를 통해서 만약에 이 스몰 q 있죠. 플러스 스몰 q가 있는 스몰 q가 있는 이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플러스 스몰 q가 있는 이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하면은 아까 저희가 썼던 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힘은 구했잖아요.
이 힘을 바로 올려요. 그리고 그거 분해, 아 맞다,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서 Q 있잖아요. 이 Q는 그러니까 어떤 애가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Q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아까 저희가 문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플러스 Q가 있는 곳에서 전기장의 세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전기장의 전기장의 힘을 받는 이 애는 스몰 Q이기 때문에 여기도 스몰 Q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어 얘랑 이렇게 번분수 해가지고 Q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K 곱하기 R제곱분의 라지 Q가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공식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라고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전기력선. 전기력선도 개념은 쉽습니다. 전기력선은 뭐냐면은 전기장에 놓인 플러스 전하, 항상 주체는 플러스 전하예요. 그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이니까 얘는 전기력 선으로 나타내준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얘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전하는 전기력 선을 어떻게 주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그 힘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 잘못 그렸네. 아까 했던 것도요, 제가 이걸 그려줬어야 됐네요. 깜빡했습니다. 네, 플러스 전하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아까 봤던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라 했으니까 얘는 지금 청력이 작용하잖아요, 둘이. 그러면 서로 밀어내겠죠. 얘가 어디 있던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밀어낼 거고, 여기로 밀려날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로 밀려날 거고. 그러니까 힘의 그 전기력선은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그려줘야 되니까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그 전하가 있을 때는 여기다 플러스 극을 준다면은 플러스 극이 여기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빨려 들어간다는 표현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안으로 끌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플러스가 있을 때는 전기력선의 방향은 밖으로 뻗는 형태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은 여기 저희가 배우는 완자 문제집에는 대표적으로 4개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기력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빨려 들어갑니다. 뭐가? 전기력선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표현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전기력 선은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딱 봐도 안 되죠. 왜냐면은 지금 전기력 선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전기력 선은 교차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전기력 선이 이동 그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교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중간에 전기력 선이 가다가 끊기고 이렇게 되는 거. 전기력 선이 애초에 정의가 뭐냐면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그은 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버리면은 얘는 불연속이잖아요. 이 지점에서 불연속이니까 얘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될 수 없는 경우를 지금 말해준 거예요. 교차하거나 이렇게 분리될 수 없다, 뚫릴 수 없다, 불연속일 수 없다. 다 같은 말이죠. 중간에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 말했네. 아, 제가 좀 졸려가지고. 이거는 끊어질 수 없는 경우고요. 또 어떤 게 될 수 없냐면은 분리가 된다는 소리가 이거였나 보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기력 선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두 갈래로 이렇게 분리된다. 이런 경우도 없죠. 분리될 수 없고, 끊어질 수 없고, 교차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전기력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기장의 세기도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전기력 선이 그어졌는데 이 지점하고 이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어디가 전기장의 세기가 더 셀까요? 이거를 A라고 두고 이거를 B라고 뒀을 때 당연히 A가 더 전기장의 세기가 셉니다. 왜냐면은 전기력 선의 수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기력 선의 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장도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한 개, 두 개, 세 개 더 그어진다면은 점점 더 전기장의 세기도 같이 세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기장의 수직한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 선의 수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건 되게 어렵게 말을 해놨는데 결국은 이거랑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국 이 말도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이 말은 전기장의 밀도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또 다시 풀었으면은 전기력 선의 밀도가 클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같은 말이니까 굳이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전기력 선. 자, 그 얘네들도 상황을 나타내야 돼요. 왜 상황을 나타내냐면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문제 풀 때 그 되게 여러 케이스를 저희가 여러 유형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 때 다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좀 나눠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하량이 같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같지 않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같을 때는 뭐가 있냐면은 같을 땐 또 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할 때, 이 말은 즉슨 두 전하의 부호가 다를 때, 그리고 두 전하의 부호가 같을 때는 또 두 가지가 있죠.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전하량이 같고 전하량이 같고 두 전하의 부호가 다르다면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죠. 그리고 얘네 전하량이 같다는 거는 결국 전기력 선의 개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도 나가는 거 없이 정확히 딱딱 들어맞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청력은 이렇게 부호가 같을 때는 청력이 작용하잖아요. 청력이 작용하니까 그 전에는 부호가 달라서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모양이 됐잖아요. 근데 이 청력이니까 이제 서로 밀려나는 그 모양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마이너스는 똑같으니까 굳이 안 그릴게요. 이게 바로 같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전하량이 같으니까 나오는 전기력 선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행한 두 금속판을 그러니까 두 금속판을 이렇게 평행하게 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같이 쏠리면서 인력이 작용해서 만약에 이 두 금속판이 완전히 평행하다면은 전기력 선도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져요. 이게 마지막 전하량이 같을 때 두 금속판이 평행했을 때 이러한 현상 마지막으로 배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하량이 다를 때예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전기력 선의 개수는요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전하량이 2배 더 세요. 그리고 얘는 음이니까 마이너스 라지 Q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얘는 몇 개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지금 2배니까 플러스가 2배니까 나가는 거 이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필요가 없어지는 것들도 3개가 생기겠죠.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전하량의 크기에 전기력 선은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전기력 선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나눠 봤고요. 전기력 선도 여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영상 너무 길어져서 좀 죄송하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만약에 이런 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